안녕하세요. 오린맥스 강사 김교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도형만 잘 다루어도 충분히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하나의 형태에서 계속 변형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커맨드 패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박스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 드래그를 하면 X축 위드와 Y축 랭스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을 떼면 높이 하이트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지적 수치값을 입력하여 도형의 크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파라미터 단위를 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고 유닛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트릭을 선택해서 미터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크기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터 단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깨비 로봇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Y축 랭스 길이를 0.75m를 입력하고 X축 위드 넓이를 1m, 마지막으로 Z축 높이 하이트를 1m로 입력합니다. 밑에 보시면 랭스, 위드, 하이트의 세그먼트를 정하는 입력 박스가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축의 방향으로 설정한 개수만큼 나누게 됩니다. 랭스를 일단 1이나 2나 3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F3번을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변경하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F4번을 누르면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등분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니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드 3을 입력하면 X축 방향으로 또다시 상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드 세그먼트 3의 입력에도 상등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없죠. 그 이유는 F3번이나 F4번을 누르면서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모디파이로 가시면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 위드 3을 입력하면 X축 방향으로 또다시 상등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트를 3을 입력하면 Z 방향으로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는 균등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박스에 선을 긋는 것이지 실제로 박스를 자른 것이 아닙니다. 택배 박스에 볼펜을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랭스 세그먼트는 Y축 방향으로 나누는 것이고 Y축 방향 이쪽이죠. 이쪽으로 세그먼트 개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위드 세그먼트는 넓이 X축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나눕니다. S축이 이쪽이죠. 이쪽으로 세그먼트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이트 세그먼트는 Z축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나눕니다. Z축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다시 이제 3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 퍼스펙티브에서 모든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선택하고 그려줍니다.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0.25, 0.25, 1을 입력합니다. 탭을 누르면 이렇게 차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탭, 탭, 탭. 제일 먼저 위에서 보는 모습 탑뷰로 가서 위치를 조정합니다. W를 눌러 이동을 선택하고 위치를 옮겨줍니다. X축만 잡고 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Y축을 잡고 이동하면 Y축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잡고 이동하면 X축, Y축 모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본 모습 프론트 뷰로 간 다음 다리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본 모습 레프트 뷰로 이동한 다음 대략 중앙으로 오게끔 옮겨줍니다. 지금 중앙으로 옮겨져 있죠. 네, 이것이 잘 안 보일 때는 스크롤을 아래로 움직여 확대 축소로 정확히 봅니다. 그리고 단축키 Z를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맞게 확대해 줍니다. 이쪽도 Z를 누르고 이쪽도 Z를 누르고 퍼스펙티브에서도 Z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만 확대해 줍니다. 박스를 선택하고 Z를 누르면 박스만, 그리고 다리를 선택하고 Z를 누르면 다리만 확대해 줍니다. 이제 로봇 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수치는 0.5, 0.3, 0.08을 입력합니다. 다리와 발을 또 만들 필요 없이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끝나고 나면 Shift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줍니다. 복사하는 방법으로 카피, 인스턴트,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건 차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사하여 만들어 줍니다. 단축키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마우스 관련 단축키입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 마우스 스크롤을 누른 채 움직이면 시선 이동, Alt키와 마우스 스크롤을 누른 채 움직이면 시선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박스로 팔을 그려준 다음 수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0.25, 0.25, 1. 그 다음 앞전에 배웠던 단축키 2로, 단축키는 2는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단축키 2를 누르고
마우스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오브젝트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자꾸 움직이면 그 축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X축, Y축, Z축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봇팔을 로봇 몸통에 비슷하게 위치해 줍니다. 대략 위치가 다 완성됐죠. 이제 박스가 아닌 새로운 오브젝트로 로봇 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튜브를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를 하면 전체 크기를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버튼을 떼면 튜브의 두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높이를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 1은 바깥쪽 반지름, 레디어스 2는 안쪽 반지름, 하이트는 높이, 하살표를 마우스로 클릭한 채 상하 드래그해도 수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죠? 하이트 세그먼트는 높이를 나눌 수 있으며 캡 세그먼트는 두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는 원을 이루는 둘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즈 개수가 많을수록 훨씬 원이 부드럽게 되겠지만 그만큼 컴퓨터가 연산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일단 0.2, 0.15, 0.08을 입력해 줍니다. 잘 안됐네요. 0.15, 0.08 그리고 하이트 세그먼트도 1로 만들어주고 캡 세그먼트도 1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겠습니다. 정확히 90도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따로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90 W 이동 타프에서도 이동시켜 줍니다. 네, 정확하게 손이 위치했습니다. 그 다음 팔도 똑같이 복사해 줍니다.
이제 제일 복잡한 도깨비 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는 지오스피어로 하겠습니다. 지오는 지오메트릭의 약자로 기하학을 말하며 스피어는 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오스피어는 기하학적인 구를 말합니다. 밑에 베이스 타입을 보면 테트라는 사면체를 말하며 옥타는 8면체, 그 다음에 아이코사는 20면체를 말합니다. 레디어스는 반지름이니 구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머리 크기를 위해 수치를 차례로 0.5, 3, 테트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타프에서 위치해 줍니다. 머리가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정면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중앙으로 이동해 줍니다. 레프트 뷰에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프론트 뷰에서도 정확하게 중간으로 옮겨줍니다. 대략 로봇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깨비 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라미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 드래그를 하면 넓이와 깊이를 정할 수 있으며 마우스를 떼면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뿔은 도깨비 머리의 면의 방향으로 솟아나와야 합니다. 이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오토그리드입니다. 오토그리드를 체크하면 면의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오토그리드를 체크하고 뿔을 만들어 줍니다. 수치를 0.1, 0.15, 0.25로 입력해 줍니다. 뿔을 복사하고 미러를 눌러줍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미러는 오브젝트의 방향을 대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토러스를 선택합니다. 토러스는 도넛 형태를 말합니다. 마우스를 누르는 동안 도넛의 크기를 정할 수 있고 마우스를 떼면 이렇게 도넛의 두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 1은 바깥쪽 반지름, 레디어스 2는 안쪽 반지름, 로테이션은 선의 흐름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는 비틀어서 꼬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직접 0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하사스포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수치가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원을 이루는 방향대로 나누는 것이며 사이즈는 원의 두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도깨비 머리에서 눈을 넣어 보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0.06, 0.02, 세그먼트는 24, 사이즈는 12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약간 하겠습니다. 네, 눈의 둘레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눈을 넣어 보겠습니다. 스피어는 지하 스피어보다 옵션이 적습니다. 반지름으로 크기를 정하고 세그먼트로 전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가 많아야 원처럼 보이겠지요. 오토그리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눈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위치에 맞게 그려졌으며 오른쪽에도 만들어줍니다. 미러를 누르고 대충으로 복사해줍니다.
카피. 네, 눈도 같이 복사해야죠. 다시 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눈의 둘레를 선택하고 그 다음 미러를 누르고 카피, 오케이. 네, 잘 들어갔습니다. 도깨비의 마지막 오브젝트로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은 원뿔 콘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채 드래그를 하면 크기를 정하고 마우스를 떼면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뿔의 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레디어스 1은 밑둥의 크기, 레디어스 2는 윗둥의 크기, 하이트는 높이. 하이트 세그먼트는 높이를 나누는 것이고 하이트 세그먼트 말고 캡 세그먼트는 위쪽 머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는 원뿔의 둘레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도깨비 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치는 0.1, 0.065, 0.1, 5, 1, 24. 그럼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귀도 마찬가지로 미러로 대칭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로 되어 있죠. 네, 다시 안에 있군요. 이제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은 평평한 면을 가리키는 플랜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랭스는 Y축 길이, 위드는 X축 넓이, 랭스 세그먼트는 Y축 방향으로 나누기, 위드 세그먼트는 X축 방향으로 나누기입니다.
플랜은 맥스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2D인 플랜으로 형태를 만들고 나중에 3D로 두께를 주는 것이 작업하기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끝으로 바닥 위에 주전자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팁파트를 선택하고 바닥 위에 그려줍니다. 주전자는 이미 만들어진 오브젝트라 크기와 세그먼트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명을 테스트할 때 어느 정도 복잡한 형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므로 주전자가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위치 수정이라든가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닥 색깔은 회색, 그리고 주전자는 파란색, 몸통은 빨간색, 팔도, 손만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빨간색으로, 얼굴은 조금 밝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는 보라색, 마지막 뿔은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그리고 단축키 G를 누르면 이제 그리드를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주전자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으로 도깨비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오브젝트이므로 꼭 손에 익을 때까지 만들어 보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3강을 마치겠습니다.